자, 60번 문제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장 구조와 예시에 대한 문제인데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은 변동보험금이 없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은 우리 일반적으로는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 변액 종신과 같이 변동보험금을 계산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는 세 개 중에 가장 큰 거. 첫 번째가 뭐예요? 기납입보험료. 두 번째가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 비율, 통상적으로 뭐 105%, 110% 이렇게 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기본보험금, 요 중에서 큰 걸로 우리가 지급하는 거죠. 맨 밑에 있는 해지 환급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납입보험료,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 비율, 그 다음에 기본보험금,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얼마인가 해서 공식을 여긴 친절하게 써줬네요. 기본보험금, 계약자 적립금의 110%, 그 다음에 기납입보험료인데 기본보험금은 4,500만 원이고요. 계약자 적립금은 4,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월 30만 원 10년 동안 납입을 했대요. 그럼 30만 원씩 1년 내면 얼마죠? 360. 10년 내면 얼마죠? 3,600. 얘는 지금 3,600이고요. 그러면 기본보험금은 4,500이고요. 계약자 적립금의 110%는 얼마예요? 4천만 원에 110이면 4,400이 되겠죠? 그러면 4,500, 4,400, 3,600 중에 가장 큰 거 뭐죠? 4,500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정답은 4,500만 원이 되겠고요. 자,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은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을 최저 보증한다. 적립형이니까 저축성이죠. 기본보험금이 아니라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증하고 있고,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매일 일반 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차감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비용이잖아요. 비용. 그러니까 특별계정에서 운용되고 기간이 끝나면 매일매일 특별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되는 거죠. 얘는 지금 특별계정과 일반 계정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1번 문제는요, 우리 특별 계정의 필요성에 관련한 문제죠. 다음 중 변액 보험에서 특별 계정 운용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이에요. 자, 1번 자산운용 실적에 따른 투자 위험의 부담자가 다르기 때문에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부담하고 우리 일반 보험은 일반 계정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따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요. 2번 자산운용의 평가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반 계정은 우리 장부가로 평가하는 반면에 변액보험은 시가로 평가하죠. 그 차이에 따라서 별도로 운영하고, 세 번째, 자산운용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반 계정 같은 경우는 안정성의 목적을 둔다면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수익성의 목적을 두는 것이고요. 4번, 자산운용의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특별계정 운용에 필요한 이유가 아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연관 문제 한번 보실까요?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자산평가 방법은 매일매일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변액보험은 자산운용에 의한 수익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배당하기 위해서 특별계정을 운용한다. 특별계정이 필요한 이유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책임지는 책임 주체가 다르다. 목적이 다르다.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이 다르다. 요 세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62번은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변액 종신보험에서 납입보험료 중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는 영업보험료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공제하는 거 사업비,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유지 비용, 기타 비용 공제하죠. 그럼 특별 계정으로 넘어가는 거는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넘어가고요. 다시 일반 계정으로 오는 거는 위험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넘어오죠. 요 구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1번 순보험료 마이너스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 만약에 이렇게 표시하려면 괄호 열고 계약 체결 비용 플러스 납입 중 유지 비용 플러스 기타 비용 이렇게 세 개를 다 표시해 줘야 되죠. 틀렸고요. 2번 순보험료만 넘어가는 것도 아니죠. 뒤에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플러스가 돼야 되고 3번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 이게 정답이겠죠.
4번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은 앞에서 공제가 되는 거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실게요.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중에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이내에만 사용하는 사업비는 뭐냐? 예전에 저희가 수금비라고 불렀던 거죠. 기타 비용이 되겠고요. 함정 보겠습니다. 계약 유지 비용과 기타 비용은 계약이 유지되는 전 기간 동안 사용되는 비용이다. 바로 위에 있었죠. 기타 비용은 전 기간이 아니라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이내에만 사용되고요. 계약 유지 비용 같은 경우도 납입 중에 사용되는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과 납입 이후에 사용되는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으로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전 기간이라고 하는 게 틀렸고요. 변액 종신보험의 납입 보험료 중에서 순보험료와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이 특별 계정으로 투입된다. 납입 중이 아니라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투입이 되겠죠.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챙겨두시고요. 63번 문제는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의 계산 방법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아주 단순한 계산이에요. 다음 표에 변액보험 보험료 중에서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비용의 비율을 구해라. 이런 문제거든요. 자, 순보험료가 지금 89,000원이고요. 자, 일단 우리는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거는 순보험료 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뭐 해줘야 되죠?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을 더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비용은 최초에 공제가 될 거고요. 납입 중 유지 비용 최초 공제가 될 거고요. 납입 후 3,000원 남았고요. 기타 비용 최초에 공제가 되죠. 그러면 실제로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거는 89,000원 더하기 3,000원. 그러면 92,000원이 투입이 될 건데 영업보험료가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대비 92,000원은 몇 퍼센트죠? 92%.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게 어떤 항목들인지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실게요. 특별계정의 자산은 계약자 간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뭐를 산출해서 그 결과를 매일 적립금에 반영한다. 매일매일 뭘 산출하죠? 투자 수익률을 산출하죠. 특별계정 운용 보수에서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서 보험회사가 수취하는 보수, 이거는 변액보험 전체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운영보수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련한 보수들의 이름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 종신보험의 계약 체결 비용은 위험보험료와 함께 매월 계약 해당일에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하게 된다. 일단 계약 체결 비용은 특별 계정으로 넘어가지가 않지요. 예, 영업보험료가 들어오면 초기에 공제해요. 그러니까 계약 해당일에 넘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 해당일에 넘어오는 것은 위험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넘어오겠죠. 2번,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점점 늘어난다. 특별계정으로 순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넘어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계약 해당일에 다시 위험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넘어오죠. 자연식 위험보험료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속 커지니까 넘어오는 돈이 계속 많아지겠죠. 그러면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투입보험료는 점점 작아지겠죠. 다만 연금 같은 상품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자체가 작기 때문에 위험보험료가 크지 않죠. 똑같이 연령이 증가할 때마다 자연식 위험보험료는 커지고 넘어오는 돈이 많아지는 건 똑같은데 그 비중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용 금액들은 계속 증가하게 된다는 것도 비교해서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늘어난다는 아니고요. 오히려 줄어들고요.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영업보험료에 대해서 일정률을 부과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한다라고 했는데 운용보수는 영업보험료에 대해서 일정률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자 적립금에 대해서 일정률을 부과하죠.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64번은요. 변액 종신보험의 자연식 위험보험료, 연령이 증가하면서 많아지고 많이 이체가 되면서 실질적인 운용금액은 줄어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다음 중 변액 종신보험에서 보험기간이 지날수록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 1번, 보험기간이 지날수록 선택특약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선택특약보험료는 정해져 있죠. 2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맞는 지문이죠. 3번, 보험기간이 지날수록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높아지지 않고요.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예정 신계약비 상각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면 투입되는 게 더 늘어야지 줄 이유는 없는 것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연관 문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특별 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 운용 지시를 이행하고 운용 업무의 위규 여부를 감시하는 누가 하는 역할이죠? 신탁업자. 이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수탁보수가 정답이 되겠고요. 보험료 납입 후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비용은 그러면 보험료가 납입이 되면 앞에서 먼저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유지 비용, 기타 비용 빼고 특별 계정으로 넘어갔죠. 그 이후에 차감되는 비용은 위험보험료,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 그리고 운용과 관련된 운용보수, 그리고 최저보증과 관련된 최저보증 비용이 차감이 되겠죠. 네, 그 부분도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고요. 자, 함정 보겠습니다. 특별 계정의 종류는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특별 계정 펀드가 채권형이냐 아니면 주식형이냐 이런 종류가 달라진다고 해서 투입되는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죠. 다만 납입 완료 후에 다시 일반 계정으로 이체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운용에 관련된 보수가 채권형보다는 주식형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운용 보수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투입되는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두 번째, 특별 계정의 투자 수익률이 상승하면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도 변동한다. 들어온 보험료 중에서 위험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특별 계정으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수익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세 번째, 특별 계정의 수탁보수는 매월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비용을 차감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모든 보수는 매월이 아니라 매일매일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하죠. 그래서 이런 지문들도 눈여겨서 봐주시고 65번 특별 계정의 운용보수와 최저 보증비용 차감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변액 종신의 특별 계정 현금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최저 보증비용은 특별 계정 적립금에 부과하고 상품 및 보증 내용에 따라서 차등 적용한다. 이거 맞는 것 같죠? 2번 선택특약의 보험료는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어 운용된다. 선택계약은 특별 계정이 아니라 일반 계정으로 투입되어 운용되고요. 특별 계정의 운용보수는 특별 계정 적립금에 대해서 일정률로 부과하여 매월 일반 계정에서 차감한다. 매월이 아니라 매일매일 차감하고요. 4번 계약 유지 비용은 매일 동일한 금액이 특별 계정에서 차감이 된다. 계약 유지 비용은 우리가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 비율을 더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운용 성과에 따라서 다른 금액이 특별 계정에서 차감되겠죠. 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시겠습니다. 특별 계정 운용 보수의 종류는인데요. 먼저 변액보험 전체를 운용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보험회사가 수취하는 것이 운영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액보험은 보험회사와 운용회사 간의 투자 일임계약으로 본다 그랬죠. 다수의 계약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모았으나 실제로는 운용사와 일임계약을 통해서 운용하는 형태. 그래서 투자 일임보수가 있고요. 신탁회사에게 주는 보수가 수탁보수가 되겠고요. 일반 사무관리회사에 주는 보수가 사무관리보수라 그랬죠. 그래서 보수 이름, 그 다음에 정의 다시 한번 챙겨두시고 변액보험에서 해지 시점에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해지 공제액의 최대 적용 기간은 미상각 신계약비를 우리가 상각하는 기간 7년이죠. 이 7년도 잘 기억해 주시고 함정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일정률을 부과한다. 운용보수는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니고 계약자 적립금에 대해서 일정률을 부과하게 되고요. 두 번째, 변액보험의 최저 보증 비용은 매일 동일한 금액을 특별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한다.
최저 보증도 마찬가지로 적립금의 일정 비율을 차감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함정도 봐주시고요. 66번 특별 계정의 종류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특별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채권형 펀드는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없지요. 주식형은 주식의 60% 이상, 채권형은 채권의 60% 이상인데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이 섞이면 혼합형 이렇게 구분했었죠. 2번 혼합형 펀드는 채권과 주식 모두에 투자할 수 있고요. 3번 채권형 펀드는 장기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고요. 4번 주식형 펀드는 주식의 60% 이상 투자가 가능하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 계정에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로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투자 자산이 뭐냐에 따라서 투자 자산의 유형, 그 중에서도 주식의 편입 비율에 따라서 구분하죠. 그래서 주식이 60% 이상이면 주식형, 채권이 60% 이상이면 채권형인데 주식은 단 한 주도 없어야 되고 혼합형은 주식하고 채권이 섞이는데 주식형이 60% 미만이어야 되는 거죠. 60% 넘어가면 주식형이 되니까 그 의미고요. 함정 보겠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예,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부도가 나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다거나 하면 원금 손실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가 아니라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낮다, 매우 작다,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채권형 펀드는 주식의 10%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다. 단 한 주도 투자할 수 없고요. 세 번째, 변액보험의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특별 계정에 적립해둔다. 보증비용들은 다 어디로 온다 그랬죠? 일반 계정으로 적립된다 그랬고요. 변액 상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실제 투입되는 투입보험료의 계산 방법은 동일하다. 그렇지 않죠. 변액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연금인지 아니면 종신인지 저축성 보장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적립금 보증을 선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계산 방법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 우리 67번 문제는 채권형 펀드에 대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특별 계정의 채권형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 맞고요. 단 한 주도 투자할 수 없고 양도성 예금 증서, 단기 채권 등 유동성 자산의 일부 투자할 수 있고요. 3번 투자자에 대한 손실은 보험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네, 모든 펀드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고요. 4번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는 아니라 그랬죠. 네,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함정 보시겠습니다. 단기 채권형 펀드는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없는 펀드다. 발생 가능성이 없는 펀드는 없고요.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펀드는 모두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채권형은 단 한 주도 투자할 수 없고요. 주식형 펀드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겠죠. 주식 60% 이상이고 채권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채권 투자를 거의 안 하지만 법적으로는 채권 투자는 가능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눈여겨서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68번 문제는 계속해서 채권형 펀드에 대한 두 번째 유형입니다. 다음 중 특별 계정의 종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인덱스 주식형 펀드는 펀드의 수익률이 목표 지수, 요게 이제 인덱스인 거죠.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하는 펀드다. 맞고요. 2번 채권형 펀드는 30% 이하로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단 한 주도 투자할 수 없다. 2번이 정답이겠네요. 3번 특별 계정은 투자자산 유형에 따라서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등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4번 채권형 펀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펀드다.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연동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른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펀드, 인덱스 주식형 펀드죠.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함정은요.
채권형 펀드는 채권 관련 파생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당연히 투자를 하죠. 예를 들면 뭐 금리 관련된 선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실질적인 채권 관련 옵션이라든지 이런 채권 관련 파생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요. 2번 혼합형 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펀드다. 주식과 채권이 섞였으니까 당연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고요. 혼합형 펀드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주식에는 최대 70%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주식이 70% 넘어가면 혼합형 펀드가 아니라 주식형 펀드죠. 그러니까 주식 편입 비율이 60% 미만이어야 되죠. 60%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69번 문제는 변액보험 자산 운용에 대한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자산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특별 계정의 자산 운용은 장기적 수익성 추구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수익성 추구가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2번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의 자산을 서로 매매 교환할 수 있다. 금지되어 있죠. 일반 계정과 특별 자산은 매매 교환은 금지되고요. 하나 더 기억하셔야죠. 이체. 서로 간의 이체는 허용이 되는데 매매나 교환은 금지하고 있어요. 2번이 틀린 것 같고요. 3번 특별 계정의 운용 실적을 적립금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좌당 기준 가격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4번 펀드 변경을 통해서 자산 운용에 대한 고객의 간접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시겠습니다. 특별 계정 개설 초기에 일반 계정보다 높은 수준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이유는 처음에 개설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지 않으니까 자산 운용 규모가 작겠죠. 그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산 운용 규모를 넓힐 필요가 있어서 처음에 이제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간에 해지를 얼마큼 할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예상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급격하게 많은 해지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도 운용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초기에는 자산 규모가 적어서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두 번째 해지율 등의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계약자는 특별 계정 자산의 운용 방법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죠. 이것도 같이 외워야 되죠. 운용 형태는 선택할 수 있지만 운용 방법은 지시할 수 없다. 요거를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변액보험은 매일 공시이율을 산출하여 그 성과를 계약자 적립금에 반영한다. 공시이율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수익률을 산출하죠. 세 번째, 변액 종신보험은 보험 계약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자산 운용 형태를 직접 선택할 수 없다. 운용 형태는 선택할 수 있지만 운용 방법은 지시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있지요. 이런 함정도 체크해 두시고요.